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 충남과 전북에는 최고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도 계속 확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동부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통제 구간이 늘고 있어 출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주택가 축대가 무너지거나 침수되고 정전 피해와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금 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의 안보리 발언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 MOU 3건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관용차를 부당하게 쓴 소방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속 부하였던 소방관들이 맡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감찰부서 총책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YTN이 보도한 서장의 업무 추진비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한 감찰에는 논란이 된 감찰관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종과 충북, 청주, 단양, 강원, 원주, 홍천, 춘천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에서 장마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에 이어 충남과 호남 지방에도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며 호우경보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은 많은 비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충청과 강원 일대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고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도로의 통제 구간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이 호우경보가 발령된 서울에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통제 소식도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서울 동부간선도로인데요. 이 새벽 2시를 좀 넘긴 시각부터 이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이 전 구간에 양방향 차량 진출입이 제한된 데 이어 지금은 해당 구간 차량 운행 자체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동호대교와 영동대교에서 각각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구간 역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도로 일부가 침수됐기 때문인데요. 또 내부 순환로 이 마장램프에서 성동분기점까지 역시 강우로 전면 통제된 상황이고요. 이 밖에 서울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와 양재천로 영동일교 및 이 양재천교 하부도로 역시 인근 하천 수위 상승으로 오늘 새벽부터 양방향 통제돼 운전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한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잠수교의 경우 오늘 새벽 2시 10분 이 해당 지점 한강 수위가 이 잠수교 보행로 통제 기준인 5.5m에 도달하면서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이 어젯밤 10시쯤만 해도 4,300톤 수준의 방류량을 보이던 팔당댐이 오늘 새벽 4시 20분 기준 이 초당 6,500톤이 넘는 물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잠수교 지점 한강 수위는 새벽 4시 20분 기준 6m를 넘겼는데 만약 수위가 6.2m에 도달하면 잠수교 차량 통행 역시 통제됩니다. 네, 문제는 더 많은 비가 예고된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어제 저녁 9시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은 서울 노원구인데요. 어제 0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171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인천 연수구가 162.5mm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등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시설물 피해 집계도 잇따르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서울 연희동 홍제천 옆 주택가 인근 도로 축대가 일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 20세대 46명이 인근 모텔 등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관련해 중대본은 전국 지자체 등 기관의 최고 단계의 비상근무 실시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한덕수 총리는 밤새 내리는 많은 비로 출근길 불편이 우려된다며 침수된 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대중교통 배차 간격 단축, 또 교통정보 실시간 안내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 부천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에서 장스너들목 송내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조치를 위해 한 개 차로가 50분 동안 통제됐습니다. 20여 분 뒤에 50m 떨어진 곳에서는 3.5톤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다리를 다쳤고 사고 수습을 위해 3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종동 연립빌라 반지하에 물이 들어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3톤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집에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인근 동사무소 이재민 수용소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재건축 대상인 빌라가 낡아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YTN으로 온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서울 가양 이동입니다. 편도 3차선 도로 옆에 가로수가 전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 전체를 가로막았고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강서소방서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바로 출동해서 가로수를 치웠고요. 토막을 내서 새벽 1시쯤에는 15분 만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 제보 영상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전 하기동 당진 영덕고속도로 논산 방면 유성 분기점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진 승합차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승합차가 좌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빗길에 미끄러졌고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강원 정선군입니다. 봉양리 군도 3호선 피암터널에서도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이고요. 지난 9일 낮 300톤 규모의 암석이 무너져 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계속된 호우로 수시로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낙석이 두 번째로 포착이 되자 이 정선군이 선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차량이 전면 통제 중입니다. 나무나 돌 조각과 섞인 흙탕물이 쏟아지는 산사태는 일단 발생을 하면 사후 대피는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는 전조 현상이 있어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흙탕물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쏟아집니다. 나무나 돌이 포함돼 있어 보고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사태의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산사태는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잡아줄 수 있는 수분량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전에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속 지하수가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 발견 즉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도 위험합니다. 산 위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시 몸을 피해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48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전달됩니다. 위험성이 커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대피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옆집을 확인해 이웃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현지 시간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 현의 생선과 버섯, 미야기 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중국은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아세안 장관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한 규탄 설명을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신현준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2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장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 등의 조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장관은 IAEA의 검토를 받으며 모니터링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해양 방류 시점 언급이나 수산물 수입 재개 등의 요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일과 함께 참석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더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ARF 회의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립각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깊이 경악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의 중도적이거나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일부 아세안 국가가 북한 도발 하루 만에 규탄 성명에 동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ARF 의장 성명에도 대북 규탄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는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아세안 대사가 참석하는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성명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매듭을 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우리 측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시 즉각적인 방류 중단 등을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가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생산적인 외교가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 폭망 외교를 펼쳤다며 오염수 방류 저지보다는 반일 선동 국내용 정치쇼가 진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익이 아니라 일본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보리는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쯤부터 북한 ICBM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북한 대표부가 발언을 신청해 안보리 회의석상에서 북한이 5년 반 만에 공개 발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당사국 차원에서 회의 소집 요청에 동참했으며 오늘 회의에도 참석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제프리 드론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10개국 공동 명의의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 18형은 다탄도 ICBM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돼 왔는데요. 지난 4월 발사한 것보다 성능이 더 고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정점 고도가 지난번보다 2배 이상 높아졌고 비행 시간도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은 성능이 개선된 것이 눈에 띕니다. 미사일 정점 고도가 6,648km에 달했는데 지난 4월 1차 발사 때보다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2단 분리를 진행했던 1차 발사 때와 달리 정상 속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분리가 이루어진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아마 이제 비행을 그렇게 했던 거고 속도도 줄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도도 줄인 거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화성 18형은 탄두부에 핵탄두 여러 개를 탑재하는 다탄두 ICBM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험 발사가 한두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 차량 테를 이용한 기습 발사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1시간 14분이라는 역대 최장의 비행 시간을 기록하면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과시했습니다.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셨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정찰 비행과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한미 핵협의 그룹 출범 등을 거론하며 화성 18형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성능을 볼 때 핵무기 고도화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빌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더 강화된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자축하면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정찰위성 발사는 7월 27일 정정협정 기념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등은 북한이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 역시 북한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선 북한의 대남 인식이 나라 대 나라로 변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무기 추가 수출도 논의했는데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환한 얼굴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14년 만에 한국 대통령 공식 방문에 환영식은 의장대 사열을 포함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85분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 3가지를 체결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인프라를 포함해 재건 사업 협력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최대 1조 달러 투입이 예상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 사업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폴란드 방문에 국내 건설사와 IT 기업, 수출입은행까지 경제사절단 89명이 동행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 계약을 맺은 두 나라.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을 협의했는데 두다 대통령은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Nowoczesny sprzęt obronny dla naszych żołnierzy w Korei, ale że przede wszystkim także ten sprzęt będzie produkowany w Polsce. Na tym bardzo nam zależy i 두 정상은 또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독립을 위해 전사한 이들의 묻힌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기마대의 호의를 받으며 무명 용사의 묘에 도착해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 이후에 참배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두다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이 폴란드 최고 훈장으로 우방국 국가 원수에게 주는 흰 독수리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다양한 경제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양국 기업 250여 곳이 참여하는데 배터리, 방산, 원전 등 기존 협력 분야뿐 아니라 미래차, 항공, AI 등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여 건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바르샤바 대학을 찾아 미래 세대와의 만남 일정을 진행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기업 간담회와 폴란드 진출기업인 간담회 등에도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와 가계부채,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다며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말할 때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미 연준이 과연 금리를 몇 번 더 올릴지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그것을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외환시장이 지금 많이 안정됐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그것도 봐야 될 문제고요. 근원 물가도 아직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목표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유추해 보시면 아마 아직 그 금통위원들께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신 분은 아직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 빌딩 매매 건수가 전달보다 20% 이상 증가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서울에서 거래된 상업 업무용 빌딩은 모두 147건으로 전달보다 24.6%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의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다 지난 1월 최저점을 찍었지만 이후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거래 금액은 8,699억 원으로 전월보다 40.5% 줄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임 통장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가상 계좌번호가 생기는 점을 악용해 사기를 치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등록된 계좌를 모임 통장으로 전환해 개설과 해지를 반복할 수 있는데요. 사기를 칠 때마다 다른 계좌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개설한 모임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했는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계좌가 안전한지.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봐서 계좌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기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은 등록된 계좌 하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계좌 하나로 개설과 해지를 반복할 수 있는 데다 개설할 때마다 안심 계좌번호라는 새로운 계좌번호가 부여되고 사기범은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임 통장 계좌번호는 뒷번호가 55320으로 끝나는데요. 이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 보면 채 1분도 되지 않아 뒷번호가 55336으로 끝나는 새로운 계좌번호가 만들어집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다른 계좌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비슷한 기간 같은 계좌 주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만 40명에 가깝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쉽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범죄에 쉽게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정말 되고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사용이 감지되면 제한을 거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임 통장 이용자가 많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일 뿐 시스템이 허술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면허 취소형을 받은 의료인들이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이 버젓이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점검한 결과 32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형이 확정이 되면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서 이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8개 검찰청은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 합동으로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은 지난달 인천에 사는 고액 체납자 A씨의 자택을 합동 수색했습니다. A씨는 서울시에 6억 9,500만 원, 서울세관은 15억 3,200만 원을 체납 중으로 보유 재산은 없었지만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2020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 회피 정황이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거주지에서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6점과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습니다. 두 기관은 서울시에 400만 원, 서울세관에 8,100만 원을 체납 중인 서울 거주 B씨의 자택주 수색해 현금과 상품권 500만 원, 시계 2점, 명품 가방 2점, 명품 지갑 5점 등을 압류했습니다. 한 소방서장이 관용차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소식을 엊그제 저희가 비중 있게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논란의 소방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해당 서장의 직속 부하였던 소방관들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조직 내부에서 감찰의 적절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용차를 부당하게 쓴 정황이 드러난 김모 진안 소방서장. 취재 결과 조사에 참여한 감찰팀장 등 2명은 김 서장이 보안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속 부하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관용차와 예산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행정과 소속이었습니다. 감찰 범위에 김 서장의 보안서장 시절 비위도 포함된 만큼 이들은 과거 자신이 했던 업무를 이번엔 조사관으로서 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소방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감찰 부서 총책임자는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규정에 그 소득 사유가 있고 그러진 않으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어제처럼만. 소방청 훈령에 따라 감찰관은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부서장에게 조사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라는 결과를 떠나 조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방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YTN이 제기한 김 서장의 업무 추진비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시작하겠다며 이번 추가 조사에선 감찰팀장 등 2사람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서장급 간부 4명이 갑질이나 사적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감찰 대상이 된 전북소방본부. 끊이지 않는 고위 간부들의 비위를 뿌리 뽑을 자정 의지가 소방에 과연 있는지 그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중국 국적의 30대 불법 체류자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판매책 등 일당 6명과 투약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향정신의약품과 마약 8만 종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약 20회에 걸쳐서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중랑천의 수위가 불어나면서 오늘 새벽 4시 10분부터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 사이의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에서 성동 분기점 구간도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4시 50분부터는 한강 수위가 6.2m를 넘어서면서 한강 잠수교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로가 6.2m부터는 차량의 통행이 통제됩니다. 이 밖에 서울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와 양재천로 영동 1교 및 양재천교 하부도로 양방향 역시 인근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부터 통제된 상황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5시부터 서울 탄천의 대곡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해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시청자 제보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안양천 안일교 모습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둔치 산책로까지 침수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비로 인해서 이미 다리 기둥 턱 밑까지 현재 물이 차오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수도권의 호우경보가 오늘 오전 5시부터 호우주의보로 대치됐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호남 지방은 호우경보가 더 확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충청과 호남 지방에 머물며 충청 이남에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를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도 호우경보는 주의보로 약화했지만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주차장 같은 지하 공간에서 인명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원칙을 잘 지켜야 지하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에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지하는 물이 쉽게 유입되는 데다 물이 차면 문을 열기도 어려워서 침수 피해가 커집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은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왔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때 곧바로 대피하는 겁니다.
또 외부 수심이 성인 무릎 이상이 되면 혼자서는 문을 열기 어려워져서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감전되지 않도록 누전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폭우 때 위험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던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만에 주차장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만큼 침수가 이미 시작됐다면 차를 밖으로 옮기려고 고집해선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들이 그 경사지로 다 모여가긴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를 버리고 상황이 탈출을 하는 것이 우선 먼저. 또 지하 계단에선 물이 정강이 높이만 돼도 걸어 올라가는 게 버거워집니다. 때문에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도 즉시 대피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입 재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On our side, the European Union side, we agreed to lift the remaining restrictive import measures that were linked to the Fukushima accident.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수입하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일본의 다른 현도 규제를 받는 10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안 내도 됩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과학적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aken this decision based on science and based on the proof of evidence and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EU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EU가日本産食品輸入規制の撤廃を決定したことは被災地の復興を大きく後押しするものであり、日本政府として高く評価し、そして歓迎いたします。 일본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 EU 비회원국도 EU를 따를 것으로 보고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지역이 12개에서 7개로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U에 앞서 미국은 2021년, 영국은 지난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일본이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외 다른 현에 대해선 수입할 때마다 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YTN 이상준입니다. 여야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전 사고가 있던 때부터 농도가 훨씬 짙은 오염수가 방류됐지만 일본산 수산물 등의 점검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방류를 사실상 인정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활용한 것이지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며 알프스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면 금리를 올려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금리나 거시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근원물가 경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몇 번 더 올릴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금통위원 6명 모두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계획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이 고집하는 원안은 편의성이 떨어지지만 대안은 환경 훼손이 덜하고 경제성도 우월하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황당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는데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정해진 노선을 왜 갑자기 충분한 검토 없이 종점을 바꿨느냐는 것으로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대통령 처가 땅값 때문에 이유 없이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의심이라며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선 악취가 진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에서 면허 취소형을 받은 의료인들이 이후에도 버젓이 의료행위를 해오다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와 짜고 거래 명세서를 조작했습니다. 약을 4억 원어치 더 샀다고 부풀려 신고해 수년 동안 소득세를 적게 내오다 적발됐습니다. 결국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약사 B씨는 의사 처방전 없이 몰래 약을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4년 동안 3,000번에 걸쳐 2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진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모두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안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런 통보 누락 사례는 전국에 32명,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8개 검찰청이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면허가 유지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15명은 버젓이 영업했습니다. 검찰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정기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9개 검찰청이 의료인 15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검찰총장에게 주의 조치하고 복지부 장관에겐 의료진 32명의 면허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다수 발생해 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4일에서 7일 전주 지역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중에 국어와 영어, 수학 등 4과목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재시험을 쳤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4월에도 중간고사 수학 문제에서 오류가 나 재시험을 시행했습니다. 7월 14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 여당 국토위원들은 오늘 오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에 방문해 나들목과 분기점 설치가 어려운 이유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릴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 복원에 관한 소회와 앞으로 국회 운영 구상 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오늘 첫 공개 간담회로 생애 첫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오늘 저녁 경기 광명시 청년동에서 내년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청년들을 만나 민주당에 대한 혁신 제안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안전성 검증이 적절한지 공방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차질이 오늘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간호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2일차인 오늘 세종에서 전국 거점 파업을, 서울 등에서는 지역별 투쟁을 이어갑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살인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의 친부모와 외할머니를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와 외할머니를 구속 상태로, 친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남자아이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1차 전지 양극재 업체가 경북 포항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에 나섰습니다. 5년 뒤 공장이 완공되면 이 업체가 포항에서 생산하는 양극재가 연간 37만 톤, 전기차 37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축구장 70개 규모로 자리 잡은 2차 전지 공장. 코스닥 대장주로 올라선 에코프로의 양극재 생산 시설입니다. 양극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업체가 2조 원을 포항에 추가 투자해 생산 능력을 키웁니다. 4년 뒤 새 공장이 돌아가면 이 업체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간 71만 톤, 전기차 71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 37만 톤을 포항이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8만 톤 캐파인데 매년 약 10만 톤 이상의 양산 캐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약 70만 톤 정도의 캐파 또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도. 이번 투자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100개, 경북 지역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빈틈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와 힘을 합쳐서 R&D도 지원해주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포함해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올해에만 포항에 5조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한 상황. 소재부터 폐전지 재생까지 2차 전지 관련 모든 과정을 갖춘 포항시는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부분이 한 24, 5%로 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또 우리가 계획된 투자가 되면은 철강 산업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포항이 2차 전지 특화단지까지 끌어와 철강 도시에서 2차 전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가 촬영한 우주사진이 처음으로 인류에 공개된 지 1년째 되는 날을 기념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별이 탄생하는 순간을 담아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각 12일 웹사이트에 JWST가 촬영한 1주년 기념사진은 별의 탄생을 세밀하고도 인상주의적인 질감으로 담아냈다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구에서 39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로우피우치 구름 복합체를 촬영한 것입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내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곳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과 호남 서부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 지역은 강한 빗줄기가 다소 잦아들면서 조금 전 경보가 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서울은 탄천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대구급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여기에 충북 청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세종 등 곳곳으로 산사태 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모레까지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최고 100mm의 극한 호우가 예고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청과 전북에는 내일까지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에도 2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호남에도 최고 200mm, 서울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